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세 건물 청소부이자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강철수 씨.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세제 냄새 배인 거친 손으로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키기까지. 그런데 성공한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상견례에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자존심이 무너진 아버지. 하지만 이제 코인 투자에 실패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저 파산해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영상, 청소부 아버지와 배신한 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이 가슴 아픈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된 강철수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런 글 올리는 건 처음이라 서툴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건물 청소부로 일합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빈 사무실 건물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화장실 변기부터 사무실 바닥까지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들 깨끗한 공간에서 일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뒤에 누군가의 노력이 있다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청소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일이 끝나면 카트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워요. 한 장, 두 장 모아도 돈이 되니까요. 여름에는 땀범벅이 되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을 것 같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어요. 세제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죠. 하지만 이런 손으로 아들 민수를 키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민수만큼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지친 몸으로 돌아와도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청소일이 끝나고 폐지를 주워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민수 학원비도 되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했죠. 남들처럼 많이 해주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큼은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엔 폐지도 안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 아들은 달라질 거야. 나처럼 손에 세제 냄새 배는 일은 안 해도 될 거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옷도 입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 부끄럽지 않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끼면 아낄수록 아들에게 더 줄 수 있었으니까요. 라면만 먹어도 낡은 옷을 몇 년씩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아들이 넥타이 매고 회사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청소부로 일했지만 마음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이제 민수는 잘 될 거야. 이제는 나도 좀 편해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수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요. 코인이라는 걸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아들이 웃으며 아버지, 제가 큰 돈 벌어서 효도할게요 라고 했을 때는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용돈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을 주며 나중에 결혼할 때 써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벌어요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기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제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민수 회사 근처에서 청소 일을 마치고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더니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라며 어색하게 굴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체면도 있고 친구들 앞에서는 쑥스러울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물러섰죠. 몇 달 전 민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줬는데 참 예쁘더군요. 이지수라고 패션 쪽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민수가 아버지, 장인어른이 좀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대학 교수라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라고 말했을 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인데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췄습니다. 늘 작업복만 입다가 양복을 입으니 어색했지만 거울을 보니 꽤 괜찮아 보이더군요. 이 모습이면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께 실례는 안 되겠지?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점점 긴장됐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식당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어요. 젓가락 쓰는 법, 물 따르는 법까지 다 연습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양복을 입고 구두도 닦고 머리도 단정히 넘겼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먼저 나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기.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지수 아버님이 좀 보수적이셔서 아버지가 청소하시는 걸 알면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끼리 먼저 만나기로 했어요. 나중에 결혼식 때 뵙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양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이 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걸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구나 싶었죠. 알았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양복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이 찢어져 피가 나도 계속 일했어요. 아픈 건 손이 아니라 가슴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은 돈, 아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 그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기억일 뿐이라니. 아들이 상견례에서 저를 배제한 이후로 몇 달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문자만 오갈 뿐이었죠.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변한 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늘 똑같지? 넌 어떻게 지내니? 결혼 준비는 잘 돼가나?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가 말하길 코인이라는 게 갑자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큰 돈을 벌었다며 자랑하더니 이제는 손실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아들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니? 네. 좀 많이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곧 다시 오를 거라고 다들 그러니까.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민수는 가끔씩 전화해서 근황을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봤지만 대답이 애매했어요. 뭔가 계속 미루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퇴근길에 아파트 앞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예전 같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와서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코인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결혼 준비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도 내야 하고 신혼집 보증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 후에 꼭 갚을게요. 민수가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제게 돈을 빌리러 온 거였어요. 그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동시에 상견례에서 느꼈던 그 배신감도 떠올랐죠.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결혼하고 첫 월급부터 갚을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써달라고 모아둔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어서요. 미안하다, 민수야. 그 돈은 네가 부끄러워한 내 돈이야. 내가 참아줄 수가 없구나.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해요. 지수 부모님도 계속 결혼 날짜 묻고, 내가 청소부라서 부끄러웠잖아. 그 청소부가 번 돈이 지금은 필요해졌고,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짜증을 내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에는 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도와준다면 아들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때로는 사랑이 단호함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아들과의 갈등 이후 약 2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다가도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민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항상 아들 걱정뿐이었죠. 어느 날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깔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초췌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모든 걸 잃었어요. 민수가 고백하기를 제게 돈을 빌리지 못하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고 했어요. 남은 저축금과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모두 투자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될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폭락했고 결국 그가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됐다고 했어요. 회사 월급으로는 대출금 이자도 못 갚아요. 아파트 월세도 밀렸고, 결혼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자친구 지수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지수가 이해해주는 듯 했지만 결국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면 좋죠?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월세도 못 내고, 지수는 전화도 안 받고,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민수가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쉬운 돈을 쫓다가 이렇게 된 거지.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수 아버님이 결혼식장 계약금 환불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 순간 민수가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야,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 내가 지금 밑바닥을 경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어떻게요? 빚만 수천만 원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 힘으로. 그게 진짜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이야.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저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를 보며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넘어져서 울던 어린아이, 제가 안아주면 금세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민수야.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제 집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자는 모습을 보니 어릴 때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어른이니까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잘 해결해 볼게요. 아버지라는 말만 남기고요. 그 뒤로 몇 주간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끔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봤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사한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민수가 제 방에 있었어요. 서랍장을 뒤지고 있더군요. 민수야, 뭐 하는 거니? 깜짝 놀란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제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통장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폐지 주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아들 결혼할 때 써달라고 준비해뒀던 돈이었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이게? 통장을 보는 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 의문,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 돈이 억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통장을 가져와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리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뒤지면 안 되는 거 몰라?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또 있었니? 지수가 완전히 저를 떠나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저를 사기꾼이라고 딸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셨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 독촉장도 계속 오고 회사에서도 곧 잘릴 것 같아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저 파산해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제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는 돈 많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 돈이 간절해졌냐? 쓰라린 질문이었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교만했어요. 돈을 벌자 머리가 커져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민수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쉽게 용서해 줄 수는 없었어요. 지금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대출금 갚고 월세 밀린 것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그 돈을 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니? 민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제발.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결국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그 일 끝나면 폐지 주웠다. 밥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고 옷도 몇 년씩 입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벌려고 했던 돈을 나는 20년 넘게 모았다. 이게 쉬운 돈이 아니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때로는 아픔을 통해 배우는 법도 있는 법이죠. 내 돈을 함부로 줄 수는 없다, 민수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겠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는지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민수를 도와주는 게 맞을까? 한편으로는 돕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게다가 민수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의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정말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돈을 준다면 민수는 정말 변할까?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 한번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내가 널 도와주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민수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돈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니? 우선 대출부터 갚고 월세 밀린 것도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지수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결혼은 포기하더라도 제대로 사과는 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건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할 거예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변했어요. 코인 같은 투기는 절대 다시 안 할 거예요.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한때 부끄러워했던 제 모습을 이제는 본받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됐어요. 평생 모은 돈을 쉽게 내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간을 좀 달라, 민수야. 내가 더 생각해 봐야겠다. 민수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이해할게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 민수가 떠난 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을 도와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아들을 도와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인생에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네요. 부모의 마음이란. 오늘 밤 저는 또 잠 못 이루며 고민할 것 같습니다. 민수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